안녕하세요. 우리 시니어 세대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재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자녀 여러분. 영상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집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 죽기 전에 미리 자녀에게 나눠주면 안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한 가족은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이체했다가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거의 800만 원을 추가로 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의 핵심,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실전 전략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상속세의 기본, 누가 얼마를 내야 하나, 증여세의 핵심, 10년 합산 규칙의 비밀은 어떻게 하는지, 차용증으로 세금 막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 6가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상속세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기초공제 2억 원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나이에 따라 추가 공제, 배우자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괄공제 5억입니다.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뿐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기초공제 2억 플러스 자녀공제 5천만 원은 2억 5천만 원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상속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10%부터 시작해서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여기서 핵심, 상속세는 누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최고 세율이 곱해지는 게 아닙니다.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되니까 실제 세부담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 내기 싫으니까 살아있을 때 다 나눠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증여세와 사전증여 함정입니다. 증여세,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바로 10년 합산 규칙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 본 보람이 있을 겁니다. 강조합니다. 증여세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올해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또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건 따로따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10년 안에 받은 거니까 합쳐서 6천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주신 거라면 조금씩 나눠주셔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까지 공제됩니다. 이건 정말 큽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님으로부터 성인 자녀가 증여받으면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직계비속, 즉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받는 경우에도 5천만 원 공제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A씨는 2020년에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계 6천만 원이죠. 10년 합산이니까 이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5천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최근에 추가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서 최대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건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한다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녀분이 결혼 예정이시라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5천만 원 플러스 혼인증여 1억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면 되겠네.
그리고 내가 죽기 직전에 남은 재산을 확 몰아서 다 증여하면 상속세 안 내도 되겠네?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편법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10년 이내, 손주,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액은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B 씨는 건강이 안 좋아지자 급하게 자녀들에게 1록씩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돌아가셨죠. 증여세는 이미 냈는데 상속세 신고 때 보니까 그 증여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서 상속세가 또 나왔습니다. 물론 이중과세는 안 되니까 기납한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계획이 완전히 꼬인 겁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증여하자. 이런 완전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년 단위 분할 증여 전략.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5천만 원, 2035년에 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장기 플랜을 짜는 겁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5천만 원씩, 그러니까 10년에 1억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하면 더 큽니다. 아버지가 5천, 어머니가 5천, 자녀 1명당 1억씩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혼인 출산 증여공제 100% 활용. 자녀가 결혼 예정이거나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 혼인 신고 전후 2년,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합니다. 부모가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줘도 이 공제를 쓰면 세금이 0원입니다. 단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는 필수이므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세 번째, 차용증 제대로 작성하기.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이 진짜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차용증에 차용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음,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통장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차용자, 즉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봤을 때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차용증은 있는데 10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은 케이스에서 국세청이 이건 증여다 라고 판단해서 증여세를 추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용증을 공증받고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와 함께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겁니다. 이자율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증여는 신중하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폭탄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하거든요. 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증여와 상속 그리고 매매 중에 뭐가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빙자료 철저히 남기기. 가족 간 금전 이동 시 이건 생활비야, 이건 병원비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증여가 아니라 부양 의무에 따른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을 못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 메모란에 5월 생활비, 허리수술 병원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카톡이나 문자로 엄가 병원비 보내드렸어요 같은 메시지를 남기세요. 영수증, 진료비 확인서 등을 보관하세요. 여섯 번째,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 상속 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5억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하고 배우자가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하는 2단계 상속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이것도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실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수 1번, 그냥 줬다. 증여 신고를 안 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계좌 추적해서 발각되면 본세에다가 가산세까지 폭탄으로 나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으면 정말 아깝습니다. 실수 2번. 차용증은 썼는데 상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건 증여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로 증여세 추징 사례 정말 많습니다. 실수 3번. 건강 나빠지고 나서 급하게 사전 증여합니다. 10년 이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세금 전략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꼭 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우리 가족 자산 목록을 만드세요.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등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2단계. 지난 10년간 가족 간 현금 이체 내역을 정리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문자, 카톡 전부 찾아보세요. 3단계. 증류 계획표를 만드세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줄 것인지 10년 단위로 표를 만드세요. 4단계. 자녀 결혼이나 손주 출산 예정이면 혼인 출산 증여공제 활용 공투하세요. 5단계. 차용증이 필요하면 공증까지 받고 상환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실행하세요. 6단계. 부동산이나 큰 자선 이전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예약하세요. 자, 오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전 계획이 생명입니다. 급하게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둘째, 10년 합산 규칙, 증여재산 공제, 혼인 출산 공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수천만 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차용증과 증빙은 절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행동으로 남기세요.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고 가족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 그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단 1원이라도 아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